2024년 12월 18일부터는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에도 이 근거에 부합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판단연구소 이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 강력한 변화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개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지 꼭 확인해보세요. 먼저 이 실무준칙이 뭔지 신속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부터 개원을 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회생과 파산 사건 진행에 관해서 실무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전국에 이 실무준칙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담겼다라는 것까지 이제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1차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 실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큰 뼈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마주하는 복잡하고 되게 애매한 사례들을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에게 또는 채권자에게 너무 부당한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좀 모호한 것들을 공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게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준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무준칙에는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그리고 법인파산 진행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팬데믹이 올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었잖아요. 또는 전세 사기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도 예상을 못했고요. 이렇게 경제사정이라는 게 자꾸 달라지니까 이 실무준칙도 계속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 실무준칙을 적게는 1년에 두세 차례, 많게는 5번이나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수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준칙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2017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무준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서울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법원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정중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지방법원에서 회생위원님들이 서울은 서울이고 여기는 서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 채무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판단을 내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경향이 바뀌었는데, 일단 수원과 부산에서 회생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서울회생법원과 거의 비슷한 실무준칙을 세우게 되었고, 대전이랑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실무준칙을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개정할 때마다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첫 시작은 서울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준칙을 대부분 법원들이 비슷하게 아마 따를 것이라고 또 예상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서울회생 실무준칙에 대한 내용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채무자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2024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된 실무준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필수적인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기간의 단축 범위가 확대된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원래 최소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총 6가지가 있었어요. 그 6가지가 뭐냐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30대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요 6가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무준칙이 개정되면서 6가지 내용 중에서 4번째,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변경이 되어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솔직히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출산은커녕 결혼마저도 피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2명 정도도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사무실에서 사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3명 이상은 정말 드물고 있다 해도 2명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준칙을 수정한 것 같고요. 1년이나 단축되니까 당연히 채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1년이 단축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3분의 1의 채무가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추가 생계비 중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데요. 우리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신 채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될 수 있겠고,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그리고 재산 이런 걸 모두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부양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 분을 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또는 해주지 않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처럼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사무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더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려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벌 능력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지 멀쩡하다, 이런 이유로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채무자의 가족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을 못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또 그 아이를 봐야 되고, 오히려 그게 돈이 더 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정들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에 배우자에 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가 마련이 됐었어요. 이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도 어떠한 서류를 내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하면 이런 경우를 판단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인정 기준이 생겼고,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고 나니까 채무자는 먼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에 맞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기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법원도 인정 근거에 부합한다고 하면 점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 소식은 이렇게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더해서 2024년 12월 18일부터는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라서 이 근거에 부합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인정 근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즉 크게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대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한시름 덜 수 있는 중요한 개정 소식이긴 한데, 채무자의 소득 그리고 변제율, 채무 발생 사유 등 여러 가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철저히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전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복합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실무준칙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생과 파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있겠지만 신청일의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상속재산 파산은 말 그대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어느 경우에 많이 하시냐면, 상속된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이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상속인이 상속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또는 마음대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평하지도 않고 개인이 그런 처리를 하기에도 어려우니까 법원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을 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위험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받게 될 세금에 관한 문제예요. 보통 상속재산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상속재산으로 인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준칙이 개정되면서 상속재산에 관해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단채권이란 말은 좀 어려우니까요.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먼저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괜히 해당 제도를 이용했다가 세금을 떠안을까 불안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해서 상속재산도 처분하고 상속으로 떠안을 뻔한 채무, 세금, 그리고 재산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법원 실무준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2024년 12월 18일에 시행된 서울회생법원에 개정된 실무준칙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를 위한 실무준칙 개정이 된다면 다른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서울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의 경향은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곧 우리 법원도 저런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는 저런 규칙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근거로 한 번 더 성실히 싸워줄 대리인 사무실을 꼭 찾아보시고, 이번 개정된 실무준칙 내용이 어떻게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무실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